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오늘이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2달여 만에 새로운 규제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급격한 오름세를 보인 일부 지역을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추가 대책에 시장은 어떤 반응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슈풀이에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부자와 함께 알찬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토지 박사십니다. 한국토지개발원의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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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성이의 젓가락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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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리의 신발짝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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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가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사회자님, 네. 오늘 우리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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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옛날에 나란히 나란히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모아서 황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나란히 나란히 다 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좀 유쾌한 인사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어서 강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역시 행복한 강의로 우리가 출발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분도 있고, 부동산을 잘못 투자해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우리가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과 어려움의 차이는, 우리가 물론 이게 누구나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과 어떤 것은 장려해야 될 것을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예언을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죠. 요 근래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초창기부터 운하건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운하 주변에 이 보를 이렇게 멋있게 막는다든가 이런 지역이 혹시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또 이 운하 개발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주변에 강 주변에 4대강 주변에 토지 값이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우리는 조심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지역은 배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땅의 가치가 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대화를 했는데, 여기에 토지 매입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지역에 배라도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배도 안 지나가고 고기잡이 배만 왔다 갔다 몇 개 하다 보니까 값이 생각보다 안 오르고 오른 거에 비해서 더 오히려 폭락하는 경우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저한테 많이 호소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지라고 하는데, 요즘 개발지대를 판단을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했을 때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조심해서 오늘 투자 포인트의 어려운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미래에 또 이런 개발지가 자꾸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지역에 여수에 엑스포가 이렇게 열린다고 할 때 여수 엑스포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여수 토지에. 그런데 이때 여수 전체에 또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엑스포가 계속해서 뭐 4년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여수에서 열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한 번 열리면 그 다음에 엑스포가 언제 열릴지 그게 미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단발성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다 보니까 고생을 하는 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엑스포가 열리고 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제정신을 이제 찾아가니까. 또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이 강원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이 지역의 단발성인 토지들이 강원도 전체가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어려움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펜션을 지었는데 요즘 펜션이 좀 덜 드는 펜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민통선에 투자를 했을 때 통일이 되면은 가운데가 많이 오를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는 자연이 너무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자연보호가. 그래서 자연보호가 잘 돼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민통선이 아닌 해양국립공원이라든가 지리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한라산 또는 태백산맥, 이런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으로 묶으면서 개발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참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런 개발지대 판단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 요즘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역세권도 허와실이 있어요. 어떤 허와실이 있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이 역세권에 투자를 할 때 보통 서울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이런 경우죠. 역세권을 투자할 때 서울에서 이렇게 안양이라든가 가는 내내 인천이라든가 인천 가는 내내 위치가 다 이렇게 좋은 역이었었어요. 뭐 주안이든 동암이든 도심과 도심을 연결해서 도시민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다 역세권이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의 역세권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좀 멀리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안중이나 합덕, 이렇게 서해안선. 그러면 또는 강릉 가는 전철역. 그래서 또는 우리가 보면 원주 또는 여주 또는 가평. 그러면 이 가평 가는 여기 여러 개 역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원주나 이렇게 역들이 생기는데, 이 역에 가면 옛날처럼 도시가 역세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촌 지역들이 역세권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해안선이다. 이런 시골에 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서울 사람들이 이런 시골에 갈 일이 있겠느냐를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조그마한 지역 도시들이 사실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마트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이라는 지역과 연결이 되었을 때 옛날에는 안양이라든가 동암이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는 스스로 경제에다가 역세권이 들어오니까 이런 지역에는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오히려 활성화되었다면은 지금은 이런 시골은 활성화가 아니라 시골의 상권이 서울로 올라와서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역의 상권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역전 주변의 토지 투자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와실에서 부자 되는 그 투자법은 과연 무엇가 되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시골에 그냥 시골이었었는데 정규직이죠. 대기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끄터리지만 포스코 포항제철이 들어가서 도시가 되고 울산이지만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서울보다 GDP가 2.5배가 높고 저기 섬인데 거제도에 조선소가 이렇게 2개 들어가서 삼성 또는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가면서 값이 여기는 비싼 것은 지금 1억 이상 가는 토지값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조선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경상도, 울산, 부산까지. 그러면서 광양, 여기는 섬진강이죠. 광양제철이 들어가면서 오르고 있고 목포도 도청과 조선 위락도시가 들어가면서 값이 오르고 있고 세종시도 정규직이 들어가면서 많은 집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영통 이어서 동탄에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들어가면서 정규직이 늘어나니까 정규직 플러스 숫자만큼 아파트 숫자도 늘어나면서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와실에서 이렇게 평택 같은데 지금 대기업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정규직 월급쟁이가 많이 생기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를 생각한다면 미래에도 나 참 부자 됐네요. 부자 나란히 사이자님 네. 이런 곳에 투자하면 네. 나란히 부자 돼야 한대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그게 참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좀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가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민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 있다고 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건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여의도 지역 세미나 일정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과 2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아파트와 주택시장, 토지시장의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은이라는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부천 지역 세미나 일정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은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부천 S 컨벤션 웨딩홀 7층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알찬 고민 상담 문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 가능합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상담을 원하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솔루션 내리는데 더 쉽게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2010년도에 그 성북구 기름동부 아파트 네. 24평을 소유하고 거주 중이었거든요. 예, 예. 예, 지금은 제가 다른 곳에 실거주하고 있는데, 네. 예, 전세를 줬어요. 전세로 그래서- 주시고 계시는 거죠? 보유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뭐 향후 전망 좀 궁금해가지고, 예, 예. 네. 전화 성북구 드렸습니다. 기름동에 위치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예. 자, 보유를 하고 계신데 현재는 전세를 주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자,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기름 뉴타운에 위치한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전망입니다. 저 자세한 이야기는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딱 들어도 벌써 사회자님 네. 복이 더덕더덕 붙으셨네. 목소리가 아름다우시네요. 예, 뭐가 궁금하세요? 아, 네. 제가 기름 동부 아파트 실거주를 계속 하다가 예, 네,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다른 곳에 거주하게 돼가지고요. 어디로 이사 가셨어? 제가 지방 활력이라서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 잘하셨네. 여기는 전세 놓고 가셨습니까?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때 팔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러게요. 너무 잘했네. 동그라미 네. 5개 100점. 감사합니다. 또 뭐가 궁금하셔? 그래서 지금은 실거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아, 변경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예, 내년도 전세 3월에 만기고 해가지고 예.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아, 더 전망을? 가지고 가고는 싶은데. 예. 아, 그래요. 전망을 네네. 그 쌍안경으로 봐드릴까요? 현미경으로 봐드릴까? 아, 네. 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몇 개 갖고 계셔? 2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디 갖고 계셔요, 또? 지금 거주하는 쪽에 가지고 있어서. 또 더블이네, 더블. 2개시네. 네. 그래서 추후에 거기를 팔게 되면 이쪽 예. 걸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네. 자녀가 몇 명이세요, 자녀가? 2명입니다. 2명이면 하나 더 살 생각해야지. 그래갖고, 자녀가,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십니까? 아들만 둘입니다. 축하합니다. 또 2명이나 되시네. 네네네. 오늘 하루 종일 축하받다가, 네. 방송 끝날 것 같아. 아, 하여튼, 1+1, 하나 더 사자. 네. 뭔 얘기인지 알았죠? 네. 그렇게 해갖고 아들 하나씩 주면 아드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시청자님, 네. 제가 오늘 자산 관리하고 계신 거, 네. 제가 100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거는 같지만 그래도 판단은 다시 한번 또 시청자님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가평에 그 대지가 예. 한 1,360평 되거든요. 네. 부지가 꽤 많아요. 한 1,000억 된다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매도 그러면 매매하려고. 전망과 매도 타이밍을 좀 보면 괜찮으실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저기 뭐가 궁금하세요? 가평에 땅을 매도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매매를 되나?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산이, 예.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거든요, 임야가. 예,
예. 임야가 아주 이뻐요, 주변에. 예. 예. 그래서 이런 토지들을 보게 되면은 예. 일반 분들이 이제 이 땅이 계곡에 있다 보니까 예. 나는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예. 그러다 보면은 팔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가 역으로 봤을 때 이 땅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이 있잖아요, 산이. 그죠? 예. 다 산이 뒤로는요.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예. 그럼 이 산이 왜 존재하죠? 이 땅 하나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 토지 하나 때문에. 그러면 몇백만 평의 이게 점이에요, 점. 홍일점.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토지를 갖고 계시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요. 지금 옆에도 펜션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예. 펜션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토지가 한 1,8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500평. 1,500평 정도 주면 이 주변에 예. 임야 주변에 캠핑이죠, 캠핑. 예. 나중에 캠핑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캠핑은 누가 손님을 모셔고 오냐면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있죠? 온라인. 예. 그 속에 들어가면 캠핑을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라든가 사이트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그분들은 사이트만 있지 땅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땅이 있잖아요. 예. 같이 유대관계를 착 맺으면 거기다가 텐트만 치면 돈 벌이가 돼야 안 돼요. 되겠지, 암만 해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말고 자녀분들이라든가 나중에 예. 그 손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 할머니 나 캠핑 그러면 이 땅이다 한번 해봐. 딱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거든. 캠핑장을 하면요? 예, 그런 거 펜션과 캠핑을 겸하면. 그래서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토지 활용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좀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은평구 불광동에 작은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공유 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매매를 지금 제가 10년, 1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매매를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여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정리할까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에 집원은 좀 어떻게 될까요? 불광동 몇 번째일까요? 불광동 156-3번지요. 156-3번지에 위치한 빌라를 13년간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대표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란히. 서울경제 많이 보십니까? 예, 많이 보지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 빌라 있죠, 빌라. 네네. 빌라 위에 쪽으로는 이렇게 은평 뉴타운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옆에 쪽으로는 이렇게 조금 있으면 창릉지구 있죠? 예. 창릉지구가 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쪽 지역에서 토지 보상이 나오면 이 주변에 불광동까지 가치가 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주변에 보면 삼송, 고양, 은평, 이쪽엔 창릉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청자님 또 산 밑에 있잖아요. 산 밑에. 네네. 그래서 공기가 막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시간이 가면 작지만
예. 살기가 좋아지니까 가치가 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예. 여기 말고도 주택은 몇 개 있으시죠? 없어요. 이거 한 개예요? 아니요, 저가 따로 그 주위에 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새를 놓고 있는데, 예. 이제, 여기가 뭐 지주택이 들어온다고 막 시끄러워요. 근데 그러죠, 지주택은 그러죠. 조금 불안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거지. 근데 하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주택은. 아, 사고는 없고, 네, 그래도 주변에 이런 주택들이 들어오잖아요. 지주택이 들어오면 네네. 오히려 가치가 높아져요. 아, 그래요? 예,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아, 뭐든지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 예. 복이 들어오고 있구나. 복대기가 굴러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가 될라는지. 언제가 찌끔만 기다려요. 복이 굴러갈 때는 네, 떼굴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떼굴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떼구르르르 굴러 들어가면 이게 뭐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복 받을 때 주무실 때 있죠 시청자님 네네. 옆에 침대 있죠 침대 네, 침대 옆에다가 저 복 받을 거 하나 있잖아요. 네. 복 받을 바구니 하나 놓고 주무셔. 아, 그래요? 네, 그럼 조금 있으면 복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미래 가치가 좀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좀 투자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박관식 전문가님하고 네. 한번 상담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네. 예. 네, 어떤 지역을 좀 보고 계신 지역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계획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전주에 사는 김재범이라는 사람인데요. 네네. 그쪽 개발지 예. 투자 여력은 한 1억 정도가 있고요. 예. 개발지 쪽에 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이런 계획들 네. 좀 짜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산은 예. 1억 원 정도라고 하십니다, 대표님.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고향에서 전화하셨네. 아, 예, 전라북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1억을 다 모으셨을까? 제가 이제 나이가 예.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1억을 모은다는 것은 예. 기적입니다, 기적. 멀리 예. 기적 이운에. 집은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예. 그냥 조금 열심히 저축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하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 때 1억을 모으셔가지고 예. 그래도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축하드리고 예. 제가 이제 어디란 이야기는 못 하는데 요 근래에 예. 우리가 개발진 지역들을 보면은요. 예. 강진이라는 데는 한보철강이 예. 부도나니까 현대제철에서 인수해서 상당히 올랐거든요. 네네. 그리고 파주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와서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아, 예. 우리가 그렇군요. 세종시 있죠, 세종시. 예, 세종시. 세종시는 행정도시가 들어와가지고 집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주라든가 전주 같은 건 전주에 혹시 이서 혁신도시 들어봤죠? 아, 예, 그럼요. 갔다도 왔습니다. 예. 그쪽 지역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땅값은 좀 많이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예. 전주 살아도 전주를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예. 요 근래에는 동탄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반도체 동탄이 좀 상당히 올랐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은 평택도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상당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 대기업이 들어와서 기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 예. 이런 지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포항, 울산, 거제, 광양 이런 목포 이런 주변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많이 가치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막 너도 나도 저기가 가니까 예. 저기 이렇게 요즘 대기업이 생기는 데가 어디가 혹시 있는가? 예. 또는 국가가 고용을 많이 늘리겠다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울여.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그래서 방향을 지금은 잡아야 이렇게 할까요? 옛날에는 동해안 쪽에 동남 쪽에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과의 교역을 하면서 예. 모든 산업이 서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서해안 벨트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하나의 벨트를 이루고 있어요. 벨트를 이렇게. 그래서 서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예. 제가 어디라고 이렇게 꼭 찍을 수는 없고 예. 저 발품을 좀 파셔라. 아. 또는 이렇게 이런 국가가 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에 관심을 조금 갖고 있다 보면 예. 개발지대는 확정 전에 사는 게 좋겠어요? 확정된 다음에 사는 게 좋겠어요? 확정 전에요. 전에 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또 확정 안 되면은 고생할 수 있으니까 예. 확정 되신 다음에 예. 그다음에 토지 보상 나올 때 이런 때 토목공사 들어갈 때가 안전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1억이라는 돈을 모은다는 게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되고 공사 같은 거 들어갈 때 좀 안정적일 때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지면 임장 활동도 하기가 쉽고 왜 그러냐면 차들이 먼지도 날리고 다니니까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조금 투자하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 이상은 저도 말 못해 나도. 예, 알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양한 지역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 계획을 좀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계시다가 행복한 투자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628-1번지 토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2388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엔 경북 의성군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되실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렇게 문자만 주셔도 얼마나 행복해요. 문자 주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 형태는 이런 토지를 보유했을 때 투자 쪽으로 본다면 땅값이 빨리 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보시더라도 지방이잖아요. 지방에 이렇게 주변에 직장인이 많지 않은 곳에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농사 짓는 토지도 저희 고향이 전북 익산군 성당면인데 거기 농사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데도 보통 3만 원, 5만 원, 3만 원, 4만 원 가던 것이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이유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돈을 찍으면서 인플레이션 됐어요. 그리고 요즘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땅값이 상당히 이런 시골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님, 우리가 볼 때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많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가 대신에 고향이라면 팔아서는 안 돼요. 고향이라면. 왜 그러냐면 고향이라면 위기가 왔을 때 고향에 가면 다 이제 50년, 100년 같이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서울에서 위기가 오면 자, 사회자님, 32평 아파트에서 사람이 많이 주무시면 살면 몇 명까지 살겠어요? 사회자님 생각할 때. 글쎄요. 몇 명까지 살 것 같아요? 32평에서. 32평, 형. 아파트에서. 32명. 32명. 축하합니다. 맞나요? 거실에서 15명. 축하받았네요, 네. 방마다 5명씩 자면 30명 이상 잘 수가 있어요. 네. 등 따숩고 배부르면 돼요, 주택은.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32평에서 한 30명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먹고 살려면 미국에서 보니까 이번에 서브프라임 오니까 그 잘 살던 미국도 45가족 중에 한 가족이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 가요. 왜? 그래갖고 막 굽는 것을 봤어요. TV에서. 아, 그런 걸 봤을 때 혹시 우리나라도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고향 땅 같으면 갖고 있으면 여기서 농사 지면서 좀 더 지면 되잖아요. 자자유천 다 친인척이니까. 그래서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기가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면은 팔아서 직장인이 많이 국가가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옮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님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안 제시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6-11번지 토지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644번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이번에는 경기도로 와보겠습니다. 여주시거든요. 자, 역시나 토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토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이 금사면은 저희가 옛날에 이쪽에도 여기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보이네요. 4대강 사업할 때 우리가 이런 보가 생기는 데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줄 알았었어요. 이게 아주 보가 아주 이쁘게 사회자님 보시더라도 보가 참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가 생기는 주변이 많이 집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물 막아 놓는 것이 그렇게 땅값하고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금사면이 좋은 게, 금사면 이포리 쪽이 좋은 게 여기서 강이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강이 내려다 보이면 사람은 70%가 뭘로 돼 있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강이 내려다 보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을까요?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변에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보시다시피 막 많이 개발됐잖아요. 많이 개발되면서 이쪽 지역에 전원주택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쪽 주변은 이렇게 그러면서 천설이 막국수 이쪽 지역도 참 맛있어가지고 인기가 좋고 그래서 여기는 경치도 좋으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몰려드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보기 떼굴 올 땅이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네, 뭐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고민 상담 참여 못하신 분들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안내 바로 드릴게요. 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볼게요. 문정부 220 대책 발표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달여 만에 발표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집값이 좀 급상승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 추가 규제를 발표를 했거든요. 또 다른 뭐 반사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풍선 효과라는 것은 풍선을 북 하면 저쪽이 북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많이 오른 지역을 누르니까 지금 상계동이라든가 의정부 또는 이 외곽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거든요. 특히 수원, 용인, 성남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 지역도 조차 오히려 이제 사회자님 못 오르게 규제가 많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또 꾹 누르면 또 다른 데가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네. 우리가 보면 네. 다행히 그렇게라도 규제가 된 지역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일단 규제가 되면 좋을까요? 아니 안 좋지 우리 않을까요? 우리 익산군 성당면 우리 고향은 네. 규제 좀 해달라고 해도 집값이 뭐 아파트도 없어요, 우리 동네는 제일 예. 높은 게 2층이니까 네. 규제하고 싶어도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서 규제하고 싶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사회자님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은 축하해야 돼. 축하합니다. 집주인들은. 좋죠. 네,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거기만 오르지 말고 나란히 거기서 좀 더 가면은요.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서울, 강남은 많이 올랐다는데 지금 수원, 용인, 성남은 올랐다는데 자기는 집이 올라요, 안 올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사회자님? 억울할 수도 그런데 있겠네요. 거기 눌러서 나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월 220 대책을 발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현 정부는 예. 좋은 거죠. 왜?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에서 20년 동안요. 집만 사면 그냥 현금도 줬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 네. 그러면 정말 고생해야 안 해요. 고생하겠죠. 더 고생하잖아요. 예. 집값이 폭락하면 거기 백성 국민도 고민, 정부도 고민인데 오르니까 누르기만 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19번째거든요. 네. 만약에 전에 집을 팔았으면 부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번에 12월 16일 날 2달 전에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 그때 집 팔았으면 네. 지금 집값 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팔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현명한 생각을 하는 예. 시청자님 됐으면 좋겠다. 풍선 부르면 어렸을 때 재밌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긍정적이에요. 효과가 뭐 단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지는 그건 않고 어떻게 이게 보세요? 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네.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네. 미국에서도 5조 달러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찍으면서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끝물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12, 16 대책 때문에 풍선 효과를 본 지역들이 대표적인 게 수용성 지역입니다. 여기에 좀 집을 소유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뭐 다주택자들도 그렇고. 이런 건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올라서 예. 집값이 이렇게 사회자님 뭐 10억짜리가 15억 됐어요. 그것 때문에 세금 걱정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집값이 생각한 고민이다. 10억짜리가 예.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어. 네. 그 고민하는 게 좋아요. 집값이 올라서 세금 걱정하는 게 좋아요. 후자가 낫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그거 모르면 예. 엉뚱한 고민을 한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고민을 해주거든요. 네. 집값이 올라서 세금 더 내는 건 난 참 국가에 충성하고 예. 나라, 가정은 행복하고 그러지 네.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혁 씨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급매물을 내놓으시지 않을까 당황을 하셔서 이런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급매물이 아니라 예. 팔고 싶어도 네. 여러 가지 세금 규제라든가 세금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 자, 예. 두 가지 형태예요. 예. 거기가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이면 팔았을 때 세금이 중과세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팔아요. 못 팔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또 집값이 올라. 그러면 거기 집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자님?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규제가 없어. 팔았어.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러면 산 사람이 부자 돼.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규제가 심해서 예. 현재 집주인이 부자 되든가 놔두면 그냥 다른 사람이 산 사람이 부자 되든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다 우리 어쨌든 어차피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나라 의견이신 분들이 것 같아요. 예. 산 사람이 부자 되나 판 사람이 부자 되나 예, 똑같은 예.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승 효과가 누가 가져가는지의 뭐 싸움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예. 바뀐 거죠. 네, 이렇게 좀 첫 번째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수용성 다음은 남산광이다라고 자 꼽아봤습니다.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이 뭐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좀
피는 지역은요, 남양주와 삼본, 광명이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수원 용산, 수원 용인, 성남이 오르니까 남양주, 지금 남양주에 얼마 전에 우리가 상담했잖아요. 네. 아, 여기는 집값이 떨어져 갖고요. 막 그런 상담했었잖아요. 전번에.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데는 집값이 다 올랐다는데 자기만 안 오르니까 마음이 속 타요, 안 타요? 탈 수 있죠. 나만 안 올랐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잖아. 근데 집값 오른 사람은 그냥 기분 좋잖아요. 집값 안 오른 사람은 나는 10년째 집값이 안 올라요. 이번 기회라도 조금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 다 올랐는데 사회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남양주도 오른 데도 있고 안 오른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이번에 조금 올라서 나도 좀 이렇게 얼굴이 좀 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피면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골고루 좀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자, 이번 규제로 골고루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내비쳐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 수혜받을 지역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만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서울 수도권으로 봤을 때 남양주하고 지금 삼본 이쪽만 안 오른 게 아니라 그 외곽으로 가면 지금 저기 우리가 운정 있죠, 운정. 그다음에 검단 있죠. 검단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번에 대장이나 계양이랑 신도시를 만드니까 미분양이 나왔어요. 그럼 사업자는 고생해야 안 해요? 고생하겠네요. 그러죠. 미분양인데다가 그러면 그 사업자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올라서 이렇게 집값이 올라야 미분양에서 좀 해소되고 사업가들도 조금 숨통 좀 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까지도 이게 조금 골고루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그 효과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골고루 지역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좀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해볼게요. 영화 기생충의 한숨입니다. 자, 기생충이 정말 세계적인 영화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 영화에 나왔던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시각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생충이 그래도 세계적인 상을 3개를 휩쓸었어요. 이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문화가 아주 우수하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예요. 그래서 방탄소녀, 한류, 야 정말 이건 박수칩니다. 그런데 이 촬영지가 사람들이 이게 관광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원주민들은 이제 재개발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한숨 쉴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다른 방송에서 했던 영화 촬영지를 가보니까 사람이 사회자님 바글바글 오다가 그것이 끝나고 몇 년 있으면 안 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가 얼마 안 와. 이거 기생충 여기도 길어야 1, 2년이에요. 그럼 1, 2년 동안 특수를 막 누려서 돈 벌다가 특수 끝나면 재개발하면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뭐 단기간 몰리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뭐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 기생충이 뭐 총 4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하나 더.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알겠습니다. 나란히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뭐 소탐대실일지 아니면 일석이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촬영지를 많이 가봤어요. 막 그때 사람이 그때 한때 박으러 나오는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가. 순간이다. 그러죠. 뭐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쏭달쏭 이슈 체크 저희 맞춰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세미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여의도 지역 세미나 일정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과 2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아파트와 주택시장, 토지시장의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은이라는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부천 지역 세미나 일정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은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부천 S 컨벤션 웨딩홀 7층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네, 오늘 알부자 정말 상담도 나눠봤지만 이슈 체크 아주 열띤 토론 잘 펼쳐봤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연락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